67세 박종수는 마지막 출근길에서 지하철 2호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8년간 다닌 중견기업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회사에서는 그를 위한 간단한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장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후배들의 부러워하는 말들이 귀에 들렸지만 종수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충분할지 의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종수를 맞이한 것은 65세 아내 순이의 밝은 웃음이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에요. 순이는 5년 전 미리 퇴직하고 집안일과 취미 생활에 매진하며 종수의 은퇴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돈 벌 길이 없어지니까 불안해. 아이들 도움받고 살 수도 없고. 왜 그런 소리예요? 우리 충분히 모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 해볼 수도 있고. 순이의 긍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종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첫째 아들 민수는 의사로 성공했지만 바쁘고 둘째 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막막했다. 첫 번째 갈등의 씨앗. 그날 저녁 민수가 부인 정은과 함께 찾아왔다. 의례적인 축하 인사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참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강남 쪽 아파트 알아봤는데 지금 집 팔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종수가 살고 있는 곳은 노원구에 30년 된 아파트였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강남의 새 아파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돈을 더 보태달라는 소리니?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시라고요. 병원도 가깝고 저희도 자주 뵐 수 있고. 하지만 종수는 민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나중에 상속받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강남으로 옮겨달라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며느리 정은의 표정을 보니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여기가 좋아. 30년 살던 곳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겠냐.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동네 치안도 안 좋다고 하고. 민수는 몇 번 더 설득해봤지만 종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 걱정은 고맙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순이가 종수에게 말했다. 민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도 그런 생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은퇴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종수는 순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혹시 순이도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아내의 숨겨진 꿈. 다음 날 순이는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종수 씨 퇴직했다며? 이제 뭐 할 거야?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우리 신랑은 퇴직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나가서 뭐 좀 하라고 해도 영 시큰둥하고. 친구들의 푸념을 들으며 순이는 문득 생각이 났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었다. 시골에서 작은 펜션이나 민박을 운영해보고 싶었다. 도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꿈은 꿈으로만 남겨두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은퇴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집에 돌아온 순이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펜션 창업, 시골 생활, 은퇴 후 사업 등의 키워드로 여러 정보를 찾아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 종수가 TV를 보고 있을 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일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 펜션이나 민박 같은 거요. 시골에서 말이에요. 종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순이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펜션을 해?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고. 젊었을 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순이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알아보기만 해봐요.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은퇴 후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들도 많대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시골에서 뭘 알겠어.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2부 꿈과 현실 사이. 순이의 은밀한 계획. 종수가 반대했지만 순이는 몰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펜션 운영 경험담도 읽어보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도 찾아봤다. 어느 날 순이는 친구 영숙과 함께 강원도 펜션 투어를 다녀왔다. 명목상으로는 여행이었지만 실제로는 펜션 운영 방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여기 참 좋네. 공기도 맑고 경치도 예쁘고. 그들이 머문 펜션은 50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 사장님, 여기서 펜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괜찮아요. 순이는 용기를 내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다. 혹시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도 은퇴 후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여기는 기존 펜션을 인수한 거라서 5억 정도 들었어요. 처음부터 새로 짓는다면 더 들겠죠. 5억이라는 금액에 순이는 살짝 놀랐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3억 정도는 나올 텐데 부족한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운영은 어떠세요? 수익성이 괜찮나요? 성수기에는 괜찮은데 비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하니까 인건비는 안 들고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의 반대. 그날 저녁 순이는 종수에게 강원도 여행 이야기를 하며 슬쩍 펜션 이야기를 꺼냈다. 펜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소리야? 당신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너무 무료할 것 같아요. 종수는 한숨을 쉬었다. 순이가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통은 종수가 결정하면 따라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다. 그럼 민수한테 한번 물어나 보자. 며칠 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의 생각을 전했다.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쉽다고는 안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펜션이 무슨 장난이에요.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설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정은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런 거 하시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민수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차라리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하세요. 요즘 시니어 프로그램도 많고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강의도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야,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그냥 놀고만 있기엔 아직 젊어. 어머니, 의미 있는 일이라면 봉사활동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아요. 굳이 사업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이는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더 답답했다. 캐나다에서 온 응원. 며칠 후 캐나다에 사는 딸 미영이에게서 화상통화가 걸려왔다.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딸과 대화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내 아빠 퇴직하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미영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순이는 펜션 운영에 대한 꿈과 아들의 반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 아직 젊으시잖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해. 네. 여기 캐나다에서도 은퇴 후에 새로운 일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인생의 이막이라고 해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미영의 지지에 순이는 힘이 났다. 그런데 오빠는 반대해서 걱정이야. 오빠는 원래 보수적이잖아요. 의사라서 그런지 위험한 일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는 화면 속달을 보며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내 엄마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패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미영의 격려의 부부는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제3부 운명적인 만남. 의외의 협력자. 순이는 펜션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은퇴 후 창업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중년층이 참석해 있었다. 강사는 50대 후반의 김호석 씨였다. 대기업에서 30년 근무 후 퇴직해서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 은퇴 후 창업은 절대 젊은 사람들의 창업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경험과 인맥,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씨의 이야기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다.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해 주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순이는 용기를 내어 김호석 씨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다. 혹시 개인 상담도 해주시나요? 저희 부부도 펜션 사업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종수에게 세미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김호석 씨가 준 자료들도 함께 보여줬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종수도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다. 사업 계획서 작성법, 자금 조달 방법, 위험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럼 일단 이분하고 상담부터 받아보자. 첫 번째 전문 상담. 일주일 후 부부는 김호석 씨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는 제주도 펜션 사진들과 여러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면 좋겠어요. 김호석 씨는 노트북을 켜서 여러 지역의 펜션 시장 분석 자료를 보여줬다. 강원도 춘천, 가평, 양평 이런 곳들이 접근성도 좋고 수요도 안정적이에요. 제주도나 경상도는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힘들 수 있고요. 초기 투자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기존 펜션을 인수하느냐, 새로 짓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인수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안전해요. 45억 정도면 괜찮은 펜션을 인수할 수 있어요. 종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희 집을 팔면 3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죠? 은행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펜션 담보 대출이나 중소기업 정책 자금 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대출 기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가능해요. 김호석 씨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균형 있게 설명해 줬다.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펜션은 24시간 사업이거든요. 손님들이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시설 고장도 예고 없이 발생해요. 순이가 물었다. 체력적으로 힘들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죠. 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요. 특히 초기에는 부부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부부의 마음은 복잡했다.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어떻게 생각해? 글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운명적인 물건 발견. 다음 주말 부부는 실제 매물을 보러 가평으로 향했다. 김호석 씨가 추천해준 펜션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을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매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자리는 정말 좋네. 펜션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5년 정도 된 것 같았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들이시죠. 펜션 사장은 60대 초반의 이정우 씨였다. 부인이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펜션 운영이 어려워져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다. 5년 전에 제가 직접 지었어요. 손님들 평가도 좋고 재방문율도 높은 편이에요. 펜션은 본관에 6개 객실, 별관에 4개 객실 총 10개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객실마다 개별 테라스와 바비큐 시설이 있었고 공용 수영장과 카페도 갖춰져 있었다. 평소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부부가 직접 해요. 청소나 음식 준비는 아내가 주로 하고 저는 시설 관리와 손님 응대를 했죠. 순이는 펜션 곳곳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그려봤다.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혹시 운영 노하우 같은 걸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인수해 주시면 한 달 정도는 같이 있으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단골 손님들도 소개해드리고요.
가격은 4억 8천만 원이었다. 김오석 씨가 말한 것보다 조금 비쌌지만 시설 상태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는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도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돈이 문제네.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김 사장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4부 결단의 시간. 가족회의.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가족들에게 펜션을 실제로 받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예상대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정말로 하실 거예요?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그리고 실제로 가능할 것 같고. 며느리 정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세요? 집까지 팔고 하시는 건데. 실패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 민수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아버지 나이가 67세세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 건강해. 그리고 너무 힘들면 직원도 고용할 수 있고. 직원 고용하면 인건비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예상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다. 민수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 늙어 죽는 것보다는 뭔가 해보고 싶어. 이해해줘.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그럼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미영이의 전폭적인 지지. 다음 날 미영이에게 화상통화로 펜션 구경 이야기를 했다. 미영이는 부모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엄마, 사진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지지해 주니까 든든하다. 오빠는 뭐라고 해요? 반대해. 위험하다고.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번 돈이 좀 있거든요. 부족한 돈 제가 보태드릴게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미영아, 그러면 안 돼. 내 돈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당분간 한국 갈 일도 없고 엄마 아빠 꿈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미영이의 제안에 종수도 감동했다.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내 돈까지 쓸 수는 없어.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펜션이 성공하면 갚으시면 되고. 미영이의 지지는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자신들을 믿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최종 결정.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마지막 의논을 했다. 정말로 할까? 무섭긴 해.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종수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67세라는 나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 늙어가는 것도 의미 없는 일 같았다. 그럼 해보자. 최악의 경우에도 집 한 채 값어치는 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3년 해보고 안 되면 접자. 그리고 건강에 무리가 오면 언제든지 그만두자. 순이는 종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부부는
김호석 씨에게 연락해서 펜션 매입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정우 씨와도 연락해서 구체적인 매매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절차들. 펜션 매입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다. 건물 상태 점검, 법적 문제 확인, 대출 승인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 그리고 건축사를 고용해서 건물 상태를 정밀 점검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다음은 대출 문제였다. 67세라는 나이 때문에 대출 기간이 제한적이었지만 펜션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월 상환액이 좀 부담스럽긴 하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궤도에 오르면 괜찮을 거예요. 김호석 씨의 조언에 따라 사업자 등록도 미리 했다. 그리고 펜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도 받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일이었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정말 팔까? 팔아야지. 이미 결정한 거잖아. 다행히 집이 좋은 가격에 팔렸다. 3억 2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제5부 새로운 시작. 펜션 인수. 드디어 펜션 인수일이 다가왔다. 4억 8천만 원 중 3억 2천만 원은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대출로 조달했다. 정말 우리 거네. 펜션 열쇠를 받는 순간 순이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정우 씨는 약속대로 한 달간 머물면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로 했다. 일단 예약 시스템부터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예약이 80% 정도고 전화 예약이 20% 정도예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종수에게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어려웠다. 하지만 순이는 빠르게 적응했다. 청소는 보통 몇 시까지 하세요? 체크아웃이 11시니까 오후 3시 체크인 전까지 마쳐야 해요. 4시간 정도 걸리죠. 10개 객실을 4시간 만에 청소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정우 부인이 만들어 놓은 청소 매뉴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첫 번째 손님. 한 달간의 인수인계가 끝나고 드디어 부부만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김민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길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체크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정우 씨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했지만 여전히 긴장됐다. 아, 여기 정말 경치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다 가세요. 손님들이 객실로 들어간 후 순이는 종수에게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펜션 사장이 된 거예요. 아직 시작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첫날 밤,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손님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고, 아침에 체크아웃할 때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현실의 벽.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둘째 주에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은 까다로웠다. 사장님,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냄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보니 하수구에서 약간의 냄새가 났다. 급히 배수관 청소를 했지만 손님들은 불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상태로 손님을 받으세요? 돈 내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방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일찍 체크아웃 해버렸고 나쁜 리뷰까지 남겼다.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순이는 속상했지만 종수가 위로해줬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점검하자. 몸으로 때우는 하루하루. 펜션 운영은 정말 스문의 시간 사업이었다. 손님들은 밤늦게도 요청사항이 있었고 새벽에도 문제가 생겼다. 사장님, 온수가 안 나와요. 밤 11시에 걸려온 전화였다. 종수는 부랴부랴 보일러실로 가서 확인해봤다.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수리업체를 부르기는 어려웠다. 결국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고 다음날 오전에 수리했다. 이정호 씨가 이런 얘기는 안 해줬네. 워낙 급하게 넘겨받아서 그런가 봐.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청소, 요리, 시설 관리,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것을 부부가 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체력이었다. 순이는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체크인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손님들 요청사항을 처리했다. 종수는 시설 관리와 수영장 청소, 정원 관리까지 담당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이제 시작인데. 서서히 적응. 한 달 정도 지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다. 청소 시간도 단축됐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정호 씨가 소개해준 손님들이 재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정말 좋아요. 사장님들도 친절하시고 다음에도 또 올게요. 좋은 리뷰도 조금씩 늘어났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평점도 올라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네. 맞아요. 처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었다. 주말에는 모든 객실이 만실이 되면서 청소와 관리가 벅찼다. 하지만 수익도 그만큼 올라갔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고려하면 빠듯했지만 그래도 흑자였다. 제육부 실현의 시간. 예상치 못한 사고. 운영한 지 3개월째 큰 사고가 일어났다. 주말에 온 가족 단위 손님 중 하나 아이가 수영장에서 다쳤다. 아이고, 우리 애가 피를 흘려요.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친 것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종수는 급히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다. 아이는 오바늘 정도 꿰매고 괜찮아졌지만 부모들은 크게 화를 냈다. 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치료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다쳤잖아요. 평생 흉터가 남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 가족은 그날 바로 체크아웃했고 나쁜 리뷰와 함께 배상을 요구했다. 보험이 있으니까 처리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호석 씨의 위로였지만 순이와 종수는 충격이 컸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나?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계절적 어려움. 더 큰 문제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나타났다. 날씨가 추워지자
펜션 예약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번 주 예약이 이 팀밖에 없네. 평소 주말에는 만실이었는데 이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빈 객실이 많았다. 겨울철 비수기라고 하더니 정말 심각하네.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였다. 대출 상환금, 관리비, 난방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였다. 이렇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 겨울철 특별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봐야겠어. 순이는 인터넷에서 다른 펜션들의 겨울철 운영 사례를 찾아봤다. 스키장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온천 여행 상품 등이 있었다. 우리도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은 호응이 별로였다. 건강상의 문제. 설상가상으로 종수가 허리를 다쳤다.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삐끗한 것이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MRI 촬영 결과 디스크였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하지? 나 혼자서는 펜션 운영이 불가능한데. 순이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매일 10개 객실을 청소하고 손님 응대까지 하는 것은 65세 여성에게는 너무 벅찼다.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겠어. 하지만 가평까지 나와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인건비를 주면 그나마 남는 수익도 없어질 판이었다. 가족들의 반응. 이런 상황을 민수에게 알렸더니 예상대로 그만두라는 반응이었다.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민수야,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아버지 허리까지 다치셨는데 뭘 더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하고 서울로 돌아오세요. 며느리 정은도 같은 의견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손해만 더 커져요. 하지만 캐나다의 미영이는 다른 반응이었다. 엄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성수기가 올 거잖아요. 미영아, 내 아빠 허리가 안 좋아서 걱정이야. 임시로 직원을 고용하시는 건 어때요?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한국으로 이민 올 계획이에요. 남편 회사에서 한국 지사 근무 기회가 생겼거든요. 뜻밖의 소식이었다. 정말 언제? 내년 봄 정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7부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동반자. 종수의 허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중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다. 이정호 씨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일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내 간병하느라 바쁘지만 주말 정도는 가능해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이정호 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펜션이라 모든 시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도움으로 종수는 병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실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가끔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것도 좋아요. 이정호 씨의 도움 덕분에 겨울철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 더불어 순이는 겨울철 특별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했다. 근처 스키장과 협의해서 스키 패키지를 만들고 온천과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네요. 김오석 씨의 조언을 받아 눈썰 매장도 만들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입소문의 힘. 힘든 시기였지만 좋은 일도 있었다.
초기에 왔던 손님 중 한 분이 블로그에 펜션을 소개해 준 것이다. 따뜻한 인심을 가진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아늑한 펜션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순이와 종수의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집 같은 편안함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그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약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블로그 보고 왔어요. 정말 사장님들이 친절하시다더라고요. 여기 음식도 맛있다고 들었어요. 순이가 정성껏 만든 아침 식사와 간식들이 입소문을 탔다. 특히 손수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가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였다. 요즘 이런 집밥 먹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봄의 전령,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펜션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벚꽃 시즌에는 예약이 쇄도했다. 4월 둘째 주는 벌써 만실이네. 주변에 벚꽃 명소가 많아서 봄철에는 특히 인기가 좋았다. 순이는 벚꽃 축제 기간에 맞춰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벚꽃 보러 온 손님들한테 꽃차도 서비스하고 포토존도 만들어 보자. 종수의 허리도 많이 좋아졌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무리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정말로 매출이 늘어났다. 겨울철 적자를 봄철 흑자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영이의 귀국. 4월 말, 드디어 미영이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 5년 만의 귀국이었다. 엄마, 아빠. 공항에서 재회한 가족은 감격스러웠다. 미영이는 캐나다에서 호텔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펜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펜션이군요. 정말 예쁘네요. 미영이는 펜션을 둘러보며 여러 개선점들을 제안했다. 인테리어를 조금만 바꾸면 더 세련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도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미영이의 남편 데이비드도 도움이 됐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개선 사항들을 제안해줬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경험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가족 사업으로 발전. 미영이 부부가 합류하면서 펜션은 완전히 달라졌다. 4명이 함께 운영하니까 업무 분담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순이는 요리와 청소, 종수는 시설 관리, 미영이는 마케팅과 예약 관리, 데이비드는 외국인 손님 응대를 담당했다. 이제야 진짜 펜션 같네. 영어 안내판도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김치 만들기, 한복 체험, 전통차 마시기 등의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에게 인기였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좋았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미영이와 매일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 맞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8부 성공의 맛. 언론의 주목.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펜션이라는 컨셉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 지역 신문에서 3세대가 함께 만드는 힐링 펜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줬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부부와 캐나다에서 돌아온 딸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 기사가 나간 후 예약 문의가 폭주했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저희도 가족이 함께 오기 좋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딱 맞네요. 사장님 가족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TV 방송 출연.
며칠 후에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촬영 제의가 들어왔다. 은퇴 후 성공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정말 TV에 나가요? 어떡하지? 긴장돼. 하지만 미영이가 격려해줬다. 좋은 기회예요. 우리 펜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순이와 종수의 솔직한 이야기, 펜션 운영의 어려움과 보람,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 등이 30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펜션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서 마비될 정도였다. 예약이 3개월치까지 찼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민수의 변화. 이런 성공을 지켜본 민수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민수야, 내가 걱정해준 것도 고마워했어. 실제로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 몰랐어요. 특히 어머니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으신 줄 몰랐고요. 며느리 정은도 180도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저희도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고마워, 정은아. 하지만 지금은 미영이가 도와주고 있어서 괜찮아. 민수는 의료진으로서 펜션 손님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펜션에 와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수익성 개선, 가족이 함께 운영하면서 펜션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인건비 걱정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마케팅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번 달 순이익이 800만 원이에요. 정말 작년 겨울에는 적자였는데, 대출 상환금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생활비가 나왔다. 게다가 펜션 자체의 가치도 올라가서 자산 증식 효과도 있었다. 이제 경제적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맞아요.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여유로워졌어요. 지역 사회와의 연결. 성공하면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처음에는 외지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펜션 덕분에 우리 동네도 유명해졌어요. 지역 농산물을 펜션에서 사용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생 효과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되면 지역도 같이 잘 되는 거네. 군청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다른 귀농인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했다. 제구부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 확장에 대한 유혹, 펜션이 성공하면서 확장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토지를 매입해서 펜션을 확장하거나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자는 제안들이었다. 요즘 핫한 제주도에 분점을 내시는 건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제안이었다. 제주도 펜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했다. 글쎄, 우리가 제주도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종수는 신중했다.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확장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미영이는 적극적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이 기회예요. 펜션 브랜드가 알려져 있을 때 확장해야죠. 그래도 우리 나이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순이도 고민이 됐다. 욕심은 났지만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것.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사장님 가족 덕분에
정말 힘든 시기를 잘 버텼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져서 우울했는데 펜션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됐어요. 사장님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펜션을 하는 진짜 이유가 이거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진짜 보람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확장보다는 지금 펜션을 더 좋게 만드는 게 낫겠어. 종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질적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음 세대 준비. 미영이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임신 소식이었다. 정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순이와 종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미영아, 펜션 일은 어떻게 할 거니? 괜찮아요. 아기가 태어나도 여기서 키울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데이비드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펜션 운영 노하우도 익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3세대가 함께하는 펜션이 되겠네. 인생의 이마. 어느 날 저녁 호수를 바라보며 산책하던 순이와 종수는 지난 2년을 돌아봤다. 정말 잘한 것 같아. 펜션 시작한 거. 맞아요. 처음에는 무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다. 아이들도 우리를 다시 보는 것 같고, 특히 민수의 변화가 컸다. 부모를 걱정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 맞아요. 인생의 이막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싶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 펜션 운영이 안정되면서 부부는 다른 계획들도 세우기 시작했다. 나중에 손주들이 좀 더 크면 함께 여행도 가고 싶어. 그리고 미영이한테 펜션을 물려주고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고. 물론 아직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직접 운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진짜 은퇴 생활을 즐길 날도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건강 관리 잘하자. 그럼요. 손주들 키우는 것도 봐야 하고. 제10부 완성된 꿈. 새로운 가족 구성원. 이듬해 봄, 미영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순이와 종수에게는 첫 손자였다.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왔어.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은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60대 중반의 손자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진짜 3세대가 함께하는 펜션이네. 손자가 태어나면서 펜션은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다. 손님들도 아기를 귀여워하며 더욱 편안해했다. 여기 진짜 집 같아요. 아기도 있고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우리 애도 저 아기 보고 싶어 해요. 민수 가족에 합류. 놀랍게도 민수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버지, 저도 여기서 함께 일해볼까요? 뭐, 너도. 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쪽으로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쪽으로 이사와서 지역의료 서비스도 해보고 싶고요. 민수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그렇게 반대했던 아들이 이제는 함께 하고 싶다고 하다니. 정은이 생각은 어때? 저도 좋아요. 여기 환경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 부부에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가 있었다. 도시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시골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놀러 와도 돼요? 4세대가 함께하는 펜션. 민수 가족까지 합류하면서 펜션은 정말 큰 가족이 됐다. 4세대 10명이 함께 생활하며 펜션을 운영하는 특별한 곳이 됐다. 업무 분담도 더욱 체계화됐다. 순이는 요리와 청소 총괄, 종수는 시설 관리, 미영이는 마케팅, 데이비드는 외국인 손님 응대, 민수는 의료 서비스, 정은이는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했다. 이제 정말 완전체네. 맞아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지역의 명소. 몇 년이 지나면서 펜션은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펜션으로 유명해져서 예약이 항상 가득 찼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숙박업소를 넘어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됐다는 것이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 가족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다른 은퇴자들에게 영향. 순이와 종수의 성공 사례는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은퇴 후 창업 관련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저희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실제로 펜션을 벤치마킹해서 성공한 은퇴자들도 여러 생겼다. 건강한 노후. 펜션 운영을 통해 순이와 종수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갔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량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보람된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건강한 노후인 것 같아. 맞아요.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의료진인 민수가 부모의 건강을 체크해 주니까 더욱 안심이 됐다. 꿈의 완성.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까돌이 된 서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고 민수의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엄마, 후회 안 하시죠? 후회, 무슨 후회를 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종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해. 메시지.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펜션을 시작한 지 정확히 3년이 됐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생 경험과 지혜가 쌓인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을 가족들과 함께 해냈다. 특히 반대했던 민수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더욱 완벽해졌다. 펜션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제공하는 일은 정말 보람차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영이와 민수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60대, 70대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5년 후. 펜션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순이는 70세, 종수는 72세가 됐다. 손자 서준이는 이제 6살이 되어 펜션에서 뛰어다니며 손님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펜션은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 펜션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순이와 종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운영은 미영이와 민수가 담당하고 부모님들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놀러 올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그들의 꿈은 완성됐다. 단순히 성공한 펜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찾은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꿈을